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산업부 독자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거다 했는데 그 당시에 다른 부처들이 북한의 전기나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이 정부에 제출을 했었다. 청와대 쪽에 제출을 했었다라는 상황들이 보도가 쫙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네. 이제 산업부 산하의 한국 동서발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점에 2018년 5월에 발전 분야의 대북 협력 방안이라고 하는 중기과자로 만든 게 있는데 잠시만요. 5월이라고 한다면 2018년 5월이면 4.27 정상회담 이후에 직후죠. 바로 그리고 산업부에서 이런 문건을 만든 바로 그 시점이죠. 같은 5월이죠. 같은 시점입니다. 예, 같은 시점에 바로 이 한국 동서발전에서는 DMZ, 즉 비무장지대의 복합 화력발전소를 지어서 북한의 전력 사정을 좀 전력난을 완화해주는 방안 이게 어떻느냐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쪽은 화력 발전소 안을 또 낸 그렇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는 또 그 한국가스공사가 있는데요. 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때 아마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네. 2018년 12월에 국민대에 있는 산학협력당하고 5명의 연구교수가 같이 동시에 연구를 해서 231쪽의 하나의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내용이 뭐죠? 핵심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북한의 여러 가지 발전 설비와 관련된 그런 연구 성과가 있는데 거기과 관련해서 가스 발전은 어떻게 북한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수 북한의 있는지. 전력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자세한 231종의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건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이제 2018년도? 제출한 거는 2018년 12월이죠. 그러나 그러면- 이게 네. 적어도 대학하고 같이 이걸 알겠습니다. 같이 의뢰해가지고 냈다고 하는 건 무려 5명의 교수가 같이 함께 네. 했다고 하는 건 적어도 6개월 전에 의뢰를 해야만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시점을 여쭤본 이유는 이것도 역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이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던 시기에 나왔던 보고서다. 그 점을 제가 짚으려고 여쭤본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산업부 내부에서만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산업부 산하에 있는 바로 그러니까 하나는 동서발전. 예. 여기서는 화력발전소. 또 가스공사에서는 어떻게 가스 진출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화력발전 얘기도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요. 예. 어느 보도에 보니까. 예, 그 얘기는 이제 같이 화력발전소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북한의 수력발전소가 30년 넘은 전체 9개 발전소가 있는데 그중에 8개가 30년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다. 현대화시켜 줄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세계 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4.27 남북 정상회담 2018년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 조치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있은 직후에 각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갖가지 5만 가지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는데 이게 너무 과열화되다 보니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들은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좀 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쏟아지던 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도하 변호사님, 네. 이 산자부에서 얘기했던 북권 추도 요 시기에 함께 제출된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가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아까 그 명예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실무자는 국정 목표를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없다. 특히 공무원이. 예, 그 공무원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통령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열성적이다. 이걸 네. 또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대통령께서 이행 과제를 독려하니까 여러 군데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지금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를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좀 전에
전에 하종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력, 화력, 풍력, 그때 태양열까지도 뭐 검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온갖 걸 다 검토하는데 뭐 신재생에너지를 검토하는 건 또 이해가 돼요. 또 수력도 이해가 되고 화력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원전은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고 국민 건강에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시고 원전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울산의 그 시장 선거에 가서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안전모를 씌워줘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 우리나라 거기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불안하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북한도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옛날부터 백두산 휴화산이라서 지진 많이 일어난다고 계속 걱정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차원에서 원전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네. 그러니까 딴 건 이해가 되지만 원전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없는데 다른 공무원들하고 막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이런 절대 안 된다고 한 거를 쓸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변호사님도 그 당시에 정부 부처들의 분위기로 볼 때는 선정부에서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쓴 보고서일 것이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으니까 아이디어를 냈겠죠. 네. 이게 산업부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산업부의 일개 과장이 썼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그 과장이 이 보고서를 쓸 때 당시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원전과 관련된 모든 경험자, 그 다음에 전문가 이런 걸 다 리스팅해서 보고 캐도의 보고서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뭐가 있어요?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중간에 보고하고 수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게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하면서 청와대의 개입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김수현 사회수석 비서관까지예요. 네. 근데 거기가 팀장이지만 이 바로 그 밑에 있는 팀원이 누구냐면 과학기술보좌관이냐 문미호. 네. 여기 차관급이에요. 수석보좌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을 팀원으로 두려면요. 그 위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심지어 거기 있는 비서관 하나는 최이봉 비서관이요. 네. 여기는 사회수석실에 있는 비서관이 아니에요. 경제수석실에 있는 비서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적어도 사회수석 이 위에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지금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 에너지정책 TF팀의 인물 면면에 대해서 특징을 짚으면서 또 누군가의 또 지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개인적으로 해주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이 흐름에서 파생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될 것 같으면 결국엔 김정은 총비서에게 건넸다는 USB 내용을 공개하면 될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고 많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 쪽에서는 강력하게 공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최재성 지금 이 대통령 수석,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명운을 걸면은 좀 생각해 보겠다. 이랬다가 또 금태섭 의원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그러니까 이제 정무수석 저 말씀은 조금 실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굳이 명운을 걸어야.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 여당 내에서도 가령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부 검토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볼턴 미국 보좌관에게 이 USB 복사본을 건네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정의용 후보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민감한 내용이 있으면 네. 야당 지도부 정도에게는 이 상황을 좀 알려드리는 것도 네. 물론 이제 지도부에 알려드리면 밖으로 알려질 수도 있는데 그건 상호간의 신사협정을 전제로 해서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 파일 논란이 정말 의미가 없는 게 네. 가령 대통령이 지시해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를 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청와대 해명이나 여기서 얘기한 게 거짓말은 되겠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근데 부담스러워하지. 중요한 거는 네. 자, 이건 검토잖아요. 네. 적하고 전쟁을 할 때도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다 세워보고 뭐 네.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검토를 안 하는 정부, 네. 검토를 안 하는 지휘부,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 번씩 점검해보고 생각을 안 하는 지도자, 오히려 그게 문제지. 네.
이걸 지금 가령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검토를 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걸 가지고 문재인 양 지적을 하고 있는 야당이다 이러면 저는 그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잠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검토 차원이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검토해서 끝난 일을 그럼 공개하면 될 게 아니냐. 아무 문제가 없다. 검토는 문제가 없다 한다면 공개하면 될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당 대표나 이 윗사람들끼리만 신사협정 차원에서 좀 보여주는 게 어떠냐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걸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본 사람은 또 많아. 뭐 이런 얘기거든요. 보니까 정의용 지금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전 안보실장이죠. 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둔 입장인데 미국에도 USB를 전달했다라면서 USB 내용을 이제 존재와 내용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원자력에 원자도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내용을 본 듯이 얘기했고요. 이낙연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UBS에도 원전이 없다. 봤는데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이인영 장관도 원자 없었다.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 봤고요. 미국에도 전달됐고 북한 김정은 총비서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 야당과 우리 국민들과 야당 쪽만 못 보고 모르고 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아니냐는 게 이제 야당 대표의 지적이거든요. 예. 어느 면으로 보면 좀 합당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USB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전달한 그 USB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 5월부터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령 USB에는 원전과 관련된 얘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거는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를 진짜로 이행을 한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전력난을 위해서 원전을 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캐도에서도 그런 바로 의도로 그거인 거죠. 됐었으니까요. USB에 뭐 원자력 이런 얘기가 발전소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국가의 세금이 엄청나게 2조, 3조 들어가니까 국민적 합의 하에서 국민의 공동 인식과 지지 아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국민 건강에도 위협적이고 저렴하지도 않다고 했는데 왜 북한에는 추진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북한이 사실 우리 한국은 원전 기술뿐만 아니라 그 관리 인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유능하잖아요. 근데 저기 원전을 지어주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리마일 아일랜드나 아니면 체르노빌이나 그 후쿠시마 원전 갖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진짜 폭탄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거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예민하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거고요. 제가 그리고 약간 궁금한 거는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런 분이 나와서 얘기하실 때가 아니라 의전비서관 옛날에 네, 뭐 조항기. 거기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예.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USB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서훈 국정원에 있겠죠, 그죠? 그 알겠습니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전 실장 네. 이런 사람이 아주 자세히 얘기 안 하더라도 딱 책임을 지고 이거 그럴 알겠습니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을 텐데 왜 한 알겠습니다. 걸까요?